자, 그럼 오늘부터는요,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우리 역학, 전자기학, 그 다음에 파동광학 현대물리, 양자역학, 그 다음에 우리 열및 통계물리에서 5가지의 단원별로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한 10문제씩 정도 해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할 거니까요. 우리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린 것들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이널 때는 여러분들 결국 전체 모의고사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 물론 이제 과목별이 아니고 전체가 다 나오는 거니까 전체가 나올 때는 우리 역학이 한 4문제 정도, 전자기도 4문제, 뭐 문제 수가 좀 정해져 있지요. 대부분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내용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좀 우리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 포물선 운동. 자, A하고 B 두 물체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A하고 B 두 물체가 나와져 있고요. 자, 질량은 지금 상관이 없을 텐데 A라고 하는 물체를 빵 지금 던졌어요. 얼마의 각도로 던진지는 안 나오져 있고 세타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얘 V라고 하는 성격으로 빵 던진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B라고 하는 물체입니다. 자, A를 던진과 동시에 B를 여러분 자유낙하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나오져 있고요. 얘는 지금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져 있냐면 루트 3H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나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얼마나 나오져 있냐면 라지 H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나오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포물선 운동하죠. A는 포물선 운동하고 자 B는 자유낙하 운동할 때 꽉 이제 충돌했대요. 자, 두 물체가 여기 어디에선가 충돌할 텐데 이때 지면에서의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지금 나와져 있냐면 라지 R이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로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이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좀 문제를 보시면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셔야 돼요. 자, 우리 6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시면 6번째 줄 끝에 자, 이때 충돌한다 라고 했고요. 아래서 이때 이동 시간에 따라 처음 위치로부터 물체 A의 수평 방향의 변이 우리 기본적으로 포물선 운동, 지표면에서의 포물선 운동은 우리 항상 XY축, 2차원 운동 물론 무조건 XY축 나눠서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때 자, A의 X 성분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V 코사인 세타. A의 Y축 속도 성분도 좀 존재하죠. 얘는 당연히 V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원점 잡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Y축으로 설정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여러분들 X축으로 자 이렇게 우리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원점을 A가 출발하는 것으로 원점을 잡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XA라고 하죠. 자, A의 X 성분의 변이는 우리 얼마입니다? 당연히 V 코사인 스타라고 하는 등속 운동할 거니까 자, V 코사인 스타 T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얘를 이렇게 하죠. X의 Y라고 합시다. 그럼 X의 Y 자 우리 자 Y에 우리 얼마에 해당되냐면 A라고 쓸게요. 자 A의 Y축 변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V 사인 세타 곱하기 T 마이너스 우리 얼마로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방향의 변이 Y축 방향의 변이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술되는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자 물체 A의 초기 속력 V와 각도 세타를 우리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자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럼 우리 요것도 약간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X방향의 B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라지 H라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B는 그냥 어디에서 쭉 해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 라지 H라고 하는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 YB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B라고 하는 물체의 Y는요 처음 위치가 얼마만큼 있었냐면 루트 3H만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점점 여러분들 우리가 높이가 낮아지는 거니까 얘는 루트 3H에다가 마이너스 우리가 얼마로 2분의 1 GT제곱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도 우리는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저 Y축에 해당되는 자 B의 X변이 자 우리 B의 Y축에 해당되는 변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두 물체가 지금 충돌한대요. 그럼 충돌할 때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여러분들 T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1. 그럼 T1이면 아이고 X방향의 T1일 때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는
T1일 때 X방향으로 지금 얼만큼 움직인 거죠? H만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게 T1이 들어가면 얘가 그대로 우리는 H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 이게 얘랑 똑같은 거네요. 자, 그래서 T1입니다. 충돌했어요? 그럼 T1일 때입니다. X, 우리 A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V 코사인 세타가 V 코사인 세타 T1이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라지 H라고,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B도 당연히 또 H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될 겁니다. XB,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T1일 때는, 자, 우리 이제 두 가지 일단 썼고, T1일 때는 모두 같은 거예요. YA하고 YB도 지금 같은 위치에서 충돌한 거니까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 써줄 수 있죠. 그렇죠? 같은 충돌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자, 요식을 잠깐 써보면 YA는 우리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늘 V, 자, 사인 세타 곱하기 T 1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어디? 자, 우리 X, Y의 A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Y의 B도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Y의 B는, 자, 요식 그대로 써줄 수 있으니까, 루트 3H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GT 1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얘네들이 같은 위치에 충돌하니까 같다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 남는 것만 표현해 주니까 V 사인 세타 T1이에요. 자, V 사인 세타의 T1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루트 3H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아유, 양변 나눠주니까, 자, 없어지고, 자, 뒤집어지니까 우리 탄젠트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우리가 얼마입니다? 루트 3에 해당되니까, 아, 세타를 먼저 구했네요. 세타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자, 60도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한 여러분 스토리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 A를 던짐과 동시에 B를 자유낙하시켰는데, 만약에 충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됐었죠? 충돌하기 위해서는 A를 던질 때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던져야 됐었냐면, 반드시 B를 향해서 던져야지 우리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바로 나와요. 자, 우리 밑변이 길이가 h고요, 높이가 루트 3h입니다. 그럼 자, 그림은 자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각도는 그럼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는 것들 바로 확인할 수 있냐면 60도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여러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토리인데, 식으로서 확인하자면 자, 요렇게 우리 비교해서 판단 좀 해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타를 먼저 구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우리 초기 속력 V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 줘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 요식 살짝 좀 이용할게요. 자, 우리 T1일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때 YB인데, 여러분들 우리 얘는 T1일 때예요. T1일 때 지금 얼마인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얘는 라지아리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B는 T1일 때에, 당연히 얘들도 T1일 때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Y축 방향의 변이는 여러분들 지면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거리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자, 요걸 좀 써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그냥 뭐에 대해 정리해 줄 거냐면 내가 T1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T 넘길 거고 T1에 대해서 일단 정리할 거니까 얘는 자, 요렇게 쓸게요. 자, 루트에다가 자, G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2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H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자, 일단 요런 값을 우리는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T1일 때가, 자, 우리 T1일 때가 V 코사인 세타 T1이 우리는 H라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V는 또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T1분의 H라고 하는 값이 우리는 무엇에 해당됩니다? V라고 하는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세타는 이미 알아냈어요. 세타 우리가 몇 도인 걸 이미 알아냈어요. 60도인 걸 이미 알아낸 상황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60도면 2분의 1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루트에다가 G분의
2에다가 루트 3h 마이너스 라지 r이 자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는 라지 h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h하고 라지 r과 h 당연히 중력가속도 쥐도 여는 문제는 원래 좀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정리만 해주시면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루트 1으로 들어가서 우리 넘겨줘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값만 우리가 표현해 주시면 뭐 다 우리가 들어가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다 루트 1으로 들어가서 표현해 줄게요. 그럼 얘는 자, 우리 얼마 들 거냐면 자, 루트 3에 h에다가 마이너스 라지 r 들어갈 거고요. 위로 h가 붙겠다. 2h의 자 라지 h의 제곱 2g에다가 라지 h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답을 좀 체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각도와 초기 속도에 해당되는 자 스토리들을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은 좀 이제 푸는데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중력장 내의 운동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여러분 스토리 중에 하나여서 자, 좀 기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자, H2, H1 자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 자 높이가 있고요. 또 수평면도 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H2라고 지금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H1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 자, 3m과 5m짜리예요. 자, A라고 하는 3m이라고 하는 물체를 마찰형 내면 쭉 내려오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에는 우리 질량이 5m입니다. B라고 하는 5m이 좀 정지한 상황에 해당되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내려와서 꽉 충돌했대요. 꽉 충돌한 다음에 자, 우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정보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세 번째 줄에 탄성 충돌합니다. 이런 정보 되게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하여튼 자 이렇게 지금 탄성 충돌하고 나오져 있는 상황이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림 밑에 A, B가 충돌한 후 A가 올라가는 최대 높이 스몰 h를 h2로 구하고 D를 h1과 h2로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도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A가 일단은 내려와서 이제 B랑 충돌할 거잖아요. 자 그럼 B랑 충돌하는 순간에 속력이 있겠네. A에 이때 충돌하는 속력의 속력을 내가 V1이라고 자 이렇게 V1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VA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VA라고 할까요? VA 충돌 직전에 A의 또 VA라고 합시다. 그럼 VA는 높이가 H2에 내렸으니까 바로 하소연들 루트 2GH2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루트 G2.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충돌 후에 A가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나 봐. 이때의 속도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때의 속도를 내가 VA 프라임이라고 하고 B의 속도를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쓴 다음에 우리는 뭘 이용해서 우리 항상 뭐 충돌의 상황에서는 운동량 보존 또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보존. 근데 1차원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 보존보다는 뭐가 좀 더 많이 편리했었냐면 반발계에서 좀 더 많이 편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일단 먼저 써주면 여러분들 3MVA예요. 3MVA는 자, 그 다음에 3MVA 프라임 플러스 5M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일단 하나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M도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발계수 이용할래요. 탄성 충돌이라고 해서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V 자 제로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자 VA는 마이너스 VA 프라임 플러스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돌 후에 A하고 B의 속도를 충돌 전에 A의 속도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3 곱할게요. 3을 자 이렇게 곱한 다음에 우리 양변을 여러분들 우리 더해주면 VA 프라임은 소거되고 VB 프라임 VA로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VB 프라임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5m에다 8 VB가 VB 프라임이 나오고 여기는 6VA가 나오니까 얘는 4분의 우리 얼마입니다. 3VA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 그러면 VA 프라임도 구해줄 수 있을 텐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4분의 1 VA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거 산수해 주시면은 자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유 반대 방향으로 얘가 얼마가 됐습니다. 4분의 1 VA가 됐다는 거고 B가 플러스 밖에 나올 수 없죠. 자 오른쪽으로 얼마 됐습니다. 4분의 3VA가 됐습니다. 라고 자 요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충돌 후에 충돌 전의 속도가 VA인데 충돌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가 충돌한 다음에 쭉 계속 올라갈 텐데 충돌 후에 속력이 4분의 1배가 되면 A가 올라간 높이 요거를 우리 H라고 하면 H는 최대 얼만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6분의 1 H2 밖에는 못 올라갈 거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속력이 4분의 1배가 되면 최고 높이는 우리 16분의 1배가 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H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H2 나타내라고 하면 늘 우리 16분의 1 H2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D를 구하는 건데 그럼 충돌한 다음에 이제 B예요. B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떨어질 거잖아요. 자 여기에 B가 자 이렇게 도달할 거고 그 다음에 A는 올라갔다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다시 내려와서 다시 얼마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또 여러분들 4분의 1 VA가 될 거잖아요. 4분의 1 VA가 돼서 A는 어디 방향이죠? 이렇게 좀 덜 떨어지게 되는 B보다 덜 날아가겠네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텐데 이때 A, B 사이의 거리 수평도달 거리의 차이가 얼마겠습니까? 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D를 무엇으로? H1과 H2로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 이용했네요. 자, A의 수평도달 거리를 RA, B의 수평도달 거리를 RB라고 하면 결국 D라고 하는 값은 무엇에서 무엇을 뺀 값이었냐면 RB에서 RA를 뺀 값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RB는 자 우리 얼마의 속력으로 수평투사 운동에 해당되죠? 4분의 3 VA라고 하는 속력으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 H1만큼 자유낙하한 시간 동안에 날아갔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로? 루트 G분의 2H1 자 마이너스 A는 4분의 1 VA라고 하는 속력으로 얘도 마찬가지 시간은 루트 G분의 2H1이라고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거 산수됐네요. 그럼 얘는 우리 얼마로? 2분의 1 자 VA에다가 루트 G분의 2H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요가 VA를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네요. 얘가 루트 2GH2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G 약분되고 2도 여러분 이렇게 다 약분돼서 남는 거는 자 D는 우리 얼마야 됩니다. 루트 H1 곱하기 H2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여러분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그리고 우리 무엇까지 우리 포물선 운동까지도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자 문제 스타일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도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많이 우리 또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요. 정리해 주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 문제는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자 물체를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요. 자, 내가 얘를 왼쪽으로 10cm만큼 자 미터 단위로 바꿀게요. 자 0.1m만큼 여러분들 압축을 시켰습니다. 0.1m만큼 용수철 상수는 지금 얼마라고 나와져 있냐면 40
뉴턴 퍼 미터라고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고, 물체의 질량 지금 40g에서 400g인데 자 킬로그램 단위로 0.4k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를 지금 얼만큼 자 이렇게 지금 압축시킨 상황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딱 놨대요. 그런데 아우 우리 불행스럽게도 뭐가 존재합니다. 마찰이 존재하고요. 운동 마찰 계수가 지금 얼마라고 지금 주어져 있냐면 4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4분의 1 정보 나와져 있어요. 자, 이때 자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여 속력이 처음으로 0이 될 때까지, 그래요. 우리 마찰이 없었으면 얘는 당연히 어디까지 이동할 거냐면 오른쪽으로 0.1m까지 반드시 이동했을 거예요. 근데 0.1 이제 못 갔지요. 그 전에 어디에선가 여기에 멈출 수도 있고 여기에 멈출 수도 있고 또는 얘는 왼쪽에서 멈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하여간 여기 얘보다는 하여간 덜 가서 얘는 멈추게 될 텐데, 그때 처음으로 정지할 때까지 위치를 여기 임의대로 그냥 설정할게요. 자, 여기에 처음으로 정지하는 상황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일단 설정할게. 자, 1번 위치, 자, 2번 위치, 3번 위치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럼 일단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는 도대체 이 물체가 2번 위치를 지나는지 못 지나는지 이걸 먼저는 좀 판단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2번 위치를 못 지나면 왼쪽에 멈출 거잖아요. 2번 위치를 지나면 당연히 또 오른쪽에 멈출 거니까.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가 K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2번을 지날 때 그러면 1번에서부터 2번 갈 때까지 이것도 에너지 버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에서부터 2번까지 가는 동안엔 무슨 에너지가 감소했냐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1의 제곱만큼 감소했어요. 감소한 것만큼 마찰력이 1을 해서 열 에너지를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마찰력이 한 1,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이 4예요. 그리고 마찰력이 작용거리가 0.1입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계산해 주니까 이거 0.2고 얘는 0.1이니까 얘가 반드시 플러스 1이 0.1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 이거보다 전에 멈췄다는 얘기고, 지금은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2번 위치를 우리 얼마의 운동 에너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0.1줄의 에너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부터 3번까지예요. 그럼 2번에서 3번까지는 자 또 에너지 버전이 됐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x라고 자 이렇게 우리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처음은 이제 정지했다라고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무슨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0.1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고, 자 증가한 에너지는 일단 마찰력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수직항력 4, 이동한 거리 x 플러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죠.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x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이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20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1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조금 해주셔야 되죠. 자 0.1이고 얼마에 해당되는 1이라고 하는 값 써주시고, 우리가 얼마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x는 우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자 마이너스 10분의 1 또는 우리가 얼마 나올 거냐면 우리 얼마 20분의 1이라고 한 자 이런 값이 나와서 마이너스 10분의 1은 요 값을 의미해요. 요만큼이 연별 10분의 1에 해당될 거니까. 그럼 얘는 무엇만 의미가 있을 거냐면 20분의 1만 여러 의미가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부터 3번까지 가는 게 여기가 20분의 1m에 해당이 돼요. 그럼 0.1은 20분의 2m에 해당되니까 자 문제도 요구한 출발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마찰력이 한 일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 자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
4분의 1 곱하기 4에다가 마찰력이 작용거리에 해당되는 20분의 3, 그렇죠? 그대로 두 개 더해주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마찰력이 한 일은 20분의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3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에 해당되는 스토리 좀 비교해서 판단 좀 해주시면 좀 어렵지 않게 좀 식을 좀 세워야 되지만 에너지 보존을 그대로 다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될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좀 풀어보시고요. 또 풀어봤던 문제도 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좀 다른 것들이 또 여러분들 좀 보이게 돼요. 방법들이 저는 지금 에너지로 풀었지만 여러분 3번 같은 문제를 3번 같은 문제 또 힘으로 풀 수 있습니다. 탄성력 그래프 위치에 따른 탄성력 마찰력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 풀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4번으로 넘어가죠. 자, 4번은 질량이 EM이라고 하는 A입니다. 이렇게 와서 B랑 꽝 충돌한대요. 질량이 M이라고 하는 B랑 꽝 충돌하는데 얼마의 속력으로? V0라고 하는 속력으로 와서 꽝 충돌한답니다. 2차원 충돌인가 봐요. 이게 좀 나와져 있고, 자, XY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충돌한 다음에 A는요. 자, A예요. 자, A는 충돌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한 상황 VA라고 나와져 있고, 자, B는 충돌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자, B도 충돌 후의 속력이 지금 얼마나 나와져 있냐면 VB라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상황이 된대요. 그랬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건 되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 오른쪽 그래프가 나와져 있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는 자,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랍니다. 자, B가 바라봤을 때 A의 상대 속도인데 근데 어느 방향에 X축 방향의 상대 속도만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상황이 해당돼요. 그래서 충돌 전에는 V0였는데 V0예요. 그런데 충돌 후에는 얼마로 좀 되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지금 V0로 지금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맞네. 충돌 전에는 B가 봤을 때 A가 지금 얼마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V0 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플러스 방향 V0. 근데 충돌 후에 X 성분은 마이너스 V0입니다. 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두 번째 줄 끝에 탄성 충돌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도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경우에 해당돼요. 그럼 탄성 충돌은 당연히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어서 자, 충돌 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mv0의 제곱이 뭐하고 뭘로 여러분들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에 B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에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를 나눠줍니다. 이거 보니까 또 약분돼서 그냥 mv0 제곱이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 KA 프라임과 KB 프라임 결국 이제 요거 구하라는 건데 요걸 좀 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2분의 1 EMV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 B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뭘 구하세요? 요거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B의 운동 에너지구나. 그렇죠. 충돌 후에 B의 운동 에너지 얘가 얼마겠습니까? 요걸 지금 물어봤네. 뭐 A를 물어볼 수도 있고 B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B의 운동 에너지를 마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 다 한번 구해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그럼 일단 뭐 얘네들 일단 뭘 알아야 돼? 충돌의 속도 A하고 B의 속력을 좀 알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 운동량 보존 우리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모든 2차원 충돌. 그럼 여러분들 운동량 보존을 쓸 텐데 운동량 보존 Y축에 대한 운동량 보존을 좀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Y축에는 운동량 보존 내가 뭐라고 VA의 속도 자 A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자 B하고 A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B의 Y축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걸 만약에 V1이라고 하면 이건 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반드시 우리 얼마여야 되지? 얘는 B의 Y축 속도가 V1이면 우리 A의 Y축 속도는 얼마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V1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자, 우리 충돌 전에 운동량 없습니다. 그럼 Y축 성분의 운동량이 없으니까 충돌 후에도 Y축 성분의 운동량은 얘는 보존돼야 돼요. 합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즉 EMVAY는 자 M에다가 V, BY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A하고 B 속도는 1대 2라고 하는 값을 반드시 여러분들 만족을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맞나? 그렇죠. A의 질량이 지금 2M이고요. B의 질량이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지금 M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죠. 그래서 VA의 속력은 VB의 방위 절반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또 하나 먼저 설정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살짝 좀 이용하셔야 돼요. 요 그래프. 여러분들 충돌 전에는 X방향의 상대 속도가 V0였는데 충돌 후에 B가 A를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충돌 후에 A의 X 속도를 내가 V2라고 하면 충돌 후에 B의 X방향의 속도는 얘는 V2 플러스 2분의 V0라고 해야 돼요. B의 X축 속도 성분이 2분의 V0만큼 빨라야지 그래야지 B가 A를 봤을 때 왼쪽으로 2분의 V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 쓸게요 또. 자 이번에는 X축 방향 운동량 보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은 자 EMV0예요. 이거는 자 그럼 우리 A는 자 V2로 설정했으니까 자 EMV2 플러스에 그 다음에 M에다가 여기는 뭘 쓸 수 있냐면 V2 플러스 2분의 V0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돼야 돼요. 그랬더니 이거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요렇게 없어지고 자 이거 넘어갈 거예요. 그럼 2분의 3V0가 남고요. 여기는 우리 뭐만 넣냐면 3V2가 남으니까 V2는 지금 얼마에 해당되는구나. 2분의 1 V0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V2가 2분의 1 V 얘가 그럼 우리 얼마? 여러분 2분의 1 V0고요. 얘가 얼마인 거예요? 얘는 그냥 V0에 해당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속도 성분, Y축 속도 성분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자 우리 이게 X하고 Y 성분 나타내는 이유는 VB하고 VA를 결국에 알아내서 충돌 후에 AB의 운동 에너지를 알아내는 게 목적에 해당되죠. 그럼 난 이런 관계식 써줄 수 있어. 여러분들 VA의 제곱은요. 우리 X 성분 Y 성분 제곱한 거니까 4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얘도 우리 얼마를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제로 표현해 줄 수 있어서 4분의 1 V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VB의 제곱을 표현하니까 VB의 제곱은 얘는 V1의 제곱 플러스 V 우리 제로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충돌 후에 VA의 제곱, VB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여기로 4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4로 넘어가니까 우변이 똑같아. 우변이 똑같으면 4VA의 제곱이랑 VB의 제곱이랑 어떻습니다? 얘가 같습니다. 라는 말이 이렇게 되네요. 즉
VA의 제곱과 VB의 제곱, VA의 제곱, VB의 제곱은 여러분들 1대 4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대 4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운동 에너지 그냥 식에서 비율로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인데 충돌 후에 A하고 B의 속도의 제곱이 지금 몇 대 몇인 걸 지금 알아낸 거예요. 1대 4인 걸 지금 알아낸 거고, 질량은 또 몇 대 몇으로 일등이 정해져 있어요. 2대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으로 나눠집니다. 얘기할 수 있냐면 1대 2로 지금 나눠질 겁니다. 즉,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 mv0 제곱이 얘하고 얘로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다고요? 1대 2로 나눠 갖습니다. 라고 하는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히 풀어주겠네요. 그래서 이건 좀 충돌 후에 B의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충돌 후의 B 운동 에너지는 mv0 제곱을 1대 2로 나누니까 얘는 3분의 2 mv0 제곱. 만약에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다면 얘는 3분의 1 mv0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충돌 후에 B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자, 3분의 2 mv0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또 에너지 보존을 그대로 써먹는 자, 문제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또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번은요. 자, 천장에 매달려져 있는 용수철이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 원래 길이가 있어요. 원래 길이가 있는데, 자, 원래 길이에다가 A하고 B를 매달았더니 60cm가 늘어났대요.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얼만큼 늘어났냐면 지금 현재 60cm가 늘어난 상황이 해당됩니다. 근데 뭐랑, 자, A하고 B가 자,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고, 질량이 2kg이랑 1kg, 자,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지는 상황이고, 이때 A까지 높이가 지금 H0라고 하는 정보가 지금 나오져 있습니다.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나오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에 해당돼요. 정지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C를 딱 끊었대요. 자, C를 끊었을 때 A의 높이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단진동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자, 우리 최고 높이하고 최하 높이인 H1-H0와 T1 값, 아래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위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우리 단진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평형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평형점을 찾는 일. 그럼 현재 여러분들 3kg짜리를 매달았더니 6cm만큼 지금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0N의 중력이 K 곱하기 우리가 얼마? 0.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용수철 상수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용수철 상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용수철 상수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자, 50, 그렇죠? 50 뉴턴 미터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일단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를 끊었어요. 그럼 C를 끊으면 우리 현재는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현재는 여기가 평형점이지만 C를 끊으면 이제 2kg짜리만 매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3kg짜리가 매달려져 있을 때 60cm 늘어난 곳이 평형점이라고 하면 C를 끊어서 2kg짜리만 매달려져 있게 되면 그럼 걔는 얼마만큼 늘어난 곳이 평형점으로 바뀌게 돼요? 40cm 늘어난 곳, 여기가 우리가 뭐가 됩니다? 새로운 평형점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만 매달려져 있으니까 A만 매달려져 있어서, 그래서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평형점을 중심으로 얘는 여기를 단진동을 하게 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물체가 A만 있습니다.
A가 여기에선 좀 단진동을 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 진폭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진폭은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0cm가 우리가 진폭입니다 라는 것들로 일단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20cm. 그럼 뭐야? 최고점의 높이 h1이고 최하점의 높이 여기가 h0라고 있으니까 이건 벌써 구했네요. h1-h0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40cm 0.4m입니다 라는 것들은 바로 우리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또 있죠. T1도 구하래요. 근데 우리 단진동할 때 아래에서 맨 밑에 출발했어요. 그럼 얘는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가 죽이니까 T1이라고 하는 시간은 맨 최하점에서 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여기가 우리가 T1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T1은 우리 주기의 절반이네요. T1은 우리는 2분의 T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그럼 우리 주기 공식 원래 이제 뭐가 있어요?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었습니다. 근데 K가 50이라고 알았고 질량은 2kg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의 절반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얼마가 돼요? 자 이거 파이만 남습니다. 파이 남고 이거는 100분의 4예요. 100분의 4면 우리 뭐가 나올 거냐면 100분의 4니까 10분의 우리 2로 나올 겁니다. 10분의 2로 나오니까 10분의 2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0.2 0.2는 우리 5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분의 파이초만큼이 T1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로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진동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도 꼭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정적 평형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우리 회전축이 왼쪽에 있고요. 자, 막대기가 회전축에 매달려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실이 또 좀 이렇게 좀 매달려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근데 우리 좀 친절한 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지금 30도로 지금 나오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지금 수직인 상황에 해당돼요. 수직.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인 지금 막대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 3분의 l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뭐가 좀 매달려져 있냐면 여기에 자 물체가 매달려져 있는데 얘가 4m짜리가 자 이렇게 매달려져 있는 상황.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서 3분의 l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장력의 크기 자 근데 이때 지금 천장과 막대기의 끝을 연결한 자 이거 먼저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장력이에요. 자 장력을 물어봤고요. 또 회전축이 막대에 작용하는 수직 성분의 힘 Fx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근데 이제 뭐 이 T 구하는 건 좀 어렵진 않아서 일단 힘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힘 분석. 자, 막대는 당연히 질량 중심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할 건 중력 작용하죠. 우리 얼마? 당연히 mg 있을 거고. 또 실이 매달려져 추가 매달려져 있는 실에서도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당기는데 얘는 우리 얼마로? 4mg라고 하는 자 중력이 자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대기에 자 이런 힘이 있고요. 자 우리 여기는 회전축이 이 막대기를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FY라고 할 거고 또 회전축이 이 막대기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도 존재합니다.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작용하는 힘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 해당돼요. 여기 fx 즉 왼쪽에 fx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fx 없으면 우리 t라고 하는 장력의 플러스 x방의 장력 성분 때문에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거를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fx도 반드시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t 구하는 거는 좀 간단해요. 여러분들 t는 일단 우리 이런 회전역학 문제 정적 평형 문제는
회전축을 적절하게 잡으면 문제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풀리거든요. 그럼 장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어디를,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을래요.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서 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축. 근데 회전축 잡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다른 힘들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수직 성분의 힘만 계산해야 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 4mg 중에서 회전력 성분은 자, 요거의 수직에 해당되는 자, 요 성분. 또 mg 중에서 수직 성분에 해당되는 힘은 자, 요렇게만 표현할 수 있어서 자, 요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도 해당. 그래서 얘는 여기가 60도니까 우리 각도 관계 살짝 이용해 주면 여기도 60도가 돼서 얘는 얼마일 거냐면 자, 2분의 1 4mg가 될 거고요. 얘는 또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2분의 1 mg라고 자, 요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잡아서 시계 방향의 회전력과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얼마로? 3분의 1에다가 바로 계산해 주면 여러분들 2mg가 될 거고요. 3분의 1L. 자, 플러스 자, 우리 질량 중심은 가운데 있으니까 2분의 L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mg. 자, 이거는 장력은 끝에 있으니까 자, L 곱하기 T라고 하나 이 값만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장력 계산해 주시면은 12분의 11 mg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거 어렵지 않게는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식 세우는 게 중요하죠. 식 세워서 나타내 주는 것들이 연습해 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구하래? X 성분도 구하랍니다. 근데 우리 fx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요 성분 나눠보죠. 장력 중에서 X 성분이라 얘를 TX라고 하죠. 그럼 우리 X 방향의 합력도 0이 나와야 되니까 얘하고 뭐랑 같은 거야? 우리 fx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fx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tx랑 같아야 되는데 tx는 장력에다가 코사인 30을 여러분들 곱해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여기다 그냥 코사인 30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루트 3 해도 되고 뭐 루트 3 2분의 루트 3 해서 표현해 줄 거니까 24분의 11에다가 루트 3 mg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성분, Y 성분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Y 성분은 또 다 계산해야 되죠? 그죠? 얘 Y 성분이랑 다 또 계산해 줄 수도 있는데, X 성분은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는 것들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7번에서부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